안녕하세요. 블랙스톤 HA입니다. 오늘 우리는 마치 한 편의 금융추리 소설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. 모든 것을 멈추게 한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? 자, 그럼 지금부터 그 사건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. 자, 시간은 2008년으로 돌아갑니다.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빠져서 말 그대로 올스톱했던 바로 그 순간. 우리가 지금부터 파헤쳐야 할 사건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.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, 364bp.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여기서 bp는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해서 그냥 1%를 다시 100개로 쪼갠 아주 작은 금융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당시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심박수 같은 거였다는 거죠. 은행끼리도 서로를 못 믿어서 너한테 돈 못 빌려주겠다. 이렇게 다들 돈줄을 꽉 잠가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.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갔다는 건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게 된 걸까요?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자,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. 이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무기를 살펴봐야 합니다. 그 이름은 바로 증권화, 영어로는 세큐리티제이션이라고 하죠. 아니 그냥 평범한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세상을 멈추게 할 만큼 위험한 괴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? 그 마법 같으면서도 사실은 아주 위험했던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증권화, 말이 좀 어렵죠?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. 이걸 비유하자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시냇물들을 하나로 모아서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강으로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. 개별 주택담보대출들을 수천, 수만 개씩 한데 묶어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재포장하는 거죠. 이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. 먼저 1단계,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. 평범한 시작이죠. 그리고 2단계, 은행이 이런 대출 계약서 수천 개를 그냥 한 바구니에 쓸어 담아요. 이걸 풀이라고 부릅니다. 3단계에서 이 대출 덩어리를 담보로 새로운 증권, ABS니 CDO니 하는 것들을 발행해요. 그리고 마지막 4단계, 이 새로운 상품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아 넘기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원래 개별 대출에 있던 이 사람 돈 못 갚으면 어떡하지? 하는 위험 있잖아요. 그 위험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고스란히 이 상품을 산 투자자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겁니다.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. 아니 이렇게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인데 이 상품들이 어떻게 팔려나갔을까요? 바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. 이렇게 광고가 됐다는 거죠. 그 중심에는 바로 AAA, 트리플 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있었습니다. 바로 이 트리플 A 등급의 배신, 이게 우리 수사의 핵심입니다. 세상에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만큼이나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이 상품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금융시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? 그 이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이 화면이 그 모든 환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왼쪽을 보세요. 투자자들이 믿었던 건 AAA의 약속이었어요. 거의 부도 위험이 없는 국채 수준의 안전한 투자처라는 거죠. 하지만 오른쪽의 현실은 어땠을까요? 이건 그냥 언제나 집값이 오르던 시절의 데이터, 즉 결함투성이인 과거 데이터에 기반을 둔 거였어요.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전자산이라고 포장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죠.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 어마어마했습니다. 그럼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치명적인 설계 결함은 대체 뭐였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채무 불이행 상관 계수. 영어로는 default correlation이라고 하는데요. 신용평가사들이 딱 이 한 가지 요소를 정말 결정적으로 터무니없이 과소평가했던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모델들의 가장 치명적인 가정, 그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서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도 저 멀리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거다. 즉 서로 관련이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. 미국 전체 주택시장이 동시에 와르르 무너지니까 이 상관계수 거의 1에 가까워져 버린 겁니다. 따로 국밥일 줄 알았던 위험들이 알고 보니 한솥밥이었던 거죠. 그러니 안전하다고 포장됐던 증권들이 그냥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.
네, 정확합니다. 이제 우리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알았어요. 그럼 이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봐야겠죠? 이 위기를 부채질한 인간의 동기, 그 구조적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동기는 바로 규제 차익이라는 겁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말해요. 은행들은 대출을 이렇게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법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자기 자본의 양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. 그럼 그 남는 돈으로 뭘 했을까요? 당연히 더 위험하지만 더 돈이 들 것 같은 사업에 뛰어든 거죠.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이 규제 자체가 은행들한테 야, 대출의 질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많이 만들어서 빨리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겨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강력한 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어쩌면 이게 더 결정적인 동기일 수 있는데 바로 대리인 비용 문제입니다. 이건 더 쉬워요. 한마디로 내 문제 아니거든 효과죠.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맨 처음에 대출을 만들어준 담당자요? 그 사람은 대출이 나중에 잘 갚아지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. 그냥 대출 계약서 한 장 만들 때마다 수수료를 받으니까요. 은행이나 신용평가사는요? 그 위험을 예쁘게 포장해서 다음 사람한테 팔아넘기면 그만입니다. 결국 모든 위험은 돌고 돌아서 이 상품이 뭔지도 잘 모르는 최종 투자자에게 모두 떠넘겨진 거죠. 이 증권화라는 아주 긴 사슬을 보세요.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최초 대출의 품질에 대해서 진심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?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. 이 거대한 사건의 전말을 한번 정리해보고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. 위기로 가는 길 한번 요약해볼까요? 첫째, 평범한 주택대출이 아무도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증권으로 둔갑했습니다. 둘째, 신용평가사들은 이런 위험천만한 증권에 AAA라는 안전딱지를 마구 붙여줬죠. 셋째, 모든 집값이 동시에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, 즉 채무 불이행 상관계수를 치명적으로 과소평가했습니다. 넷째, 규제의 허점은 은행들이 위험을 떠넘기도록 부추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생각, 즉 대리인 비용 문제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폭탄 돌리기를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. 이것들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든 5가지 핵심 요인입니다. 2008년의 교훈은 명확해 보입니다.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죠. 오늘날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. 과연 이 복잡성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제2, 제3의 위기가 또 다른 모습으로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